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 지역 케이블 TV 3사 공동으로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열린 4차 PT 현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4차 PT에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세 개 도시가 불꽃 튀는 PT 경쟁을 펼쳤습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열린 4차 PT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모든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가수 싸이가 소통과 협력으로 PT를 시작해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등장하면서 엑스포 유치 분위기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4차 PT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부산이 가진 경험을 토대로 함께 풀어가자는 부산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PT 이후 경쟁국보다 부산에 보다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4차 PT 이후 가진 공식 리셉션 역시 K컬처를 앞세운 물결로 경쟁국 사우디와 대조를 이루는 바다의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리셉션도 우리 리셉션에 온 외국 손님들이 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분위기는 대단히 뜨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4개월의 열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는 11월 BI 총회에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부산시 등 민간정이 모두 원팀으로 유치국을 결정하지 않은 국가의 맞춤형 교섭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전략을 또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나라별 구체적인 교섭을 실효성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승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국 간 홍보 경쟁이 더욱 치열한 상황입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엑스포 개최 국가가 결정되는 날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김윤정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사실상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세계박람회기구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개최지가 정해지는 만큼 표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나라들의 마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막바지 외교전이 한창인 모습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나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지난 5일 백스코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나라는 동티모르, 우간다 등 29개 국가, 대부분이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가 왜 부산에서 열려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유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과 빈곤과 낙후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장관회의 이후 박형준 시장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스리랑카 장관을 만나 박람회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처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방위적 외교전이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영국 리버풀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우호 협력 도시를 맺었습니다. 시의회도 도시 외교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LA시의회와 지난 5월 우호 협력 협약을 맺은 뒤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해외 지방의회에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것보다도 2번 만나야 되고 2번 만나는 것보다 3번을 만나서 계속 우리의 당위성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산시의회는 앞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회와도 접촉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장보영입니다. 지난 4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부산 시민의 열광적인 호응과 다채로운 행사들에 실사단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는데요. 특히 부산의 역사가 담긴 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외식업지부 역시 부산을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 음식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을 방문한 세계 박람회기구 실사단은 부산의 역사가 담긴 음식을 시음했습니다. 보리밥과 같이 한국전쟁 피란미 시절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외식인들이 아주 오래됐지 않습니까? 60년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또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드렸더만은 우리 그 실사단이 너무나 흡족해하시고 가슴 뭉클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부산 외식업지부는 돼지국밥과 밀면, 고등어 등 음식으로 부산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PT 경쟁이 펼쳐진 프랑스에도 부산의 대표 음식을 가져가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부산 음식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냥 먹거리만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산 전체를 관광을 하면서 코스별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공을 하고 지금 그런 팜플렛을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 부산에서 폐업 신고를 하는 음식점은 하루 40여 곳.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의 감성을 사로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최연광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개최국은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 비밀투표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BIE 실사 그리고 지난달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잘 마무리한 대한민국. 앞으로 남은 4개월 전략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그 4차 PT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한국이 상당히 우위를 보여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BIE 멤버들이 여러 차원에서 다 실제로 그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실사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모자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에 비해서 경쟁국들은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점, 그리고 4차 PT까지 올 동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점,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그걸로만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개최국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엑스포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79개국 BIE 회원국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잡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BIE 대표들은 엑스포 열기에 가장 좋은 도시는 부산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엑스포 적지가 어디냐라는 판단 기준 외에 자신의 나라에 어떤 나라가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또 판단 기준을 갖고 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길게 보아서
협력을 하면 그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오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도 한국이 최고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개 엑스포 유치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를 한 61조 정도 보는데요. 그것은 그 돈으로 환산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첫 번째 나라인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힘과 또 인류 문명이 가야 될 보편적 가치를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7대 강국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7대 강국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이고요. 그리고 이 부산과 남북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국주의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이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바퀴가 아닌 두 개의 바퀴로 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엑스포 유치가 이 대한민국과 이 부산 또 남북권에 주는 이익은 다 양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원팀으로 전 세계를 곳곳을 누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각 나라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협력하기 좋은 나라고 또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각 나라와 협력이 한 단계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실질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BI 대표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저희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모든 일이 그 정성이 또 열정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그 결과도 좋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 엑스포 계기를 통해서 특히 우리 부산 시민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런 열정을 엑스포 유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총리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국가 간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 한국을 포함해 31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12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이면 호우주의보, 180mm 이상일 경우 호우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비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물, 소방대원들이 하천에 고립된 60대 여성 구조에 나섭니다. 70대 남성도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됩니다. 두 건 모두 산책길을 걷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 침수와 하수구 역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중호우 전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집중호우 시 범람의 우려가 크기에 산책은 될수록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공사 현장도 집안 침하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해안가나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에 잠기기 쉬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일찌감치 꿈을 찾아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공부와 많은 경험을 통해 원하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직업계 학교에 대한 인식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전시회장을 누비는 자동차, 3D 프린터로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타워 크레인을 만들어 직접 조작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고등학생들의 작품입니다. 12일 백스코에서 부산 직업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37개 학교가 참여해 학생들의 전문 기술을 소개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야는 다양합니다. 기계와 전자, 금융,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지노 딜러와 군사 분야도 눈에 띕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꿈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직업군인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 부사관이 병사들의 통솔하는 모습 봤는데 그게 진짜 저도 그렇게 리더십 있게 책임감 있게 한번 통솔해보고 싶고. 이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적성과 진로를 먼저 선택했고 누구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조리과 학생들은 호주와 싱가포르로 현장 실습 기회를 얻었고 자동차고 학생은 졸업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춰서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 그게 정말 효율적인 길인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스스로 길을 찾고 공부할 거 공부하면서 약간 한마디로 특성화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대학 진학이 우선인 우리 사회 인식 속에서 직업계 학교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학교는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학교 이름에서 공업이란 글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도 예전과 달리 미래 첨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즈음에 저희 학교들도 특성 일선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해서라도 변화를 해내야 된다. 진로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선택한 학교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데가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이번 직업교육 박람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각 학교 학과와 진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반쯤 기장군의 한 자원 재활용 센터에서 업주 50대 A씨가 파지 압축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파지를 압축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2,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6월 부산의 수출은 13억 100만 달러, 수입은 12억 7,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은 5.6% 증가했고 수입은 15.3%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2개월 만에 다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수출 증가 품목은 선박과 전기전자제품, 승용차 등이었고 자본재와 원자재 그리고 소비재 수입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1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통합 여론조사는 5월에서 6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0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양시도민들은 행정통합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응답이 69.4%, 반대 여론이 45.6%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고 반대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였습니다. 양시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등으로 행정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비율은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되고 가산금리는 2.5%로 낮추고 보증료율도 0.8%로 우대 적용됩니다. 보증 한도는 운전 창업자금 2천만 원으로 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정보대학교가 사상구와 함께 추진 중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정보대는 지난해 사상구와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경 특화 과정, 소자본 창업 과정, 펫 피트니스 과정 등 23개 평생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170명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정보대는 올해도 25개의 평생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BI 실사단의 평가 그리고 4차 PT까지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 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마지막 남은 4개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